구티비 선교방송 회원교회인 늘사랑교회를 소개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한국교회 회개와 갱신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비전을 위해 고민하는 크리스천 청년들을 위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인생의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다룬 책 흔드심의 출간을 기념하는 북토크가 개최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구티비와 함께 건강한 교회 운동을 이끄는 회원교회를 찾아가 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교회는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늘사랑교회인데요. 24시간 교회를 개방하며 무료 급식으로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고 있는 이강호 목사를 만났습니다. 김준수 기자입니다. 매주 목요일 늘사랑교회는 음식 준비로 분주해집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한 끼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도 기쁨과 감사로 동참합니다. 늘사랑교회 이강호 목사는 한때 나이트클럽, 레스토랑 등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장님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의 위기를 겪은 이후 예수님을 믿고 목회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늘사랑교회는 잠원동에서 논현동으로 터를 옮긴 이후 20년 동안 꾸준히 무료급식 사역을 해왔습니다. 사역 초기만 하더라도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지만 지금은 먼저 나서서 자원봉사자로 섬길 만큼 열심입니다. 점심 식사를 하기 전에는 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 구원의 메시지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제가 한 번도 봉사대 없어서 대접 못한 일 없고 한 번도 쌀 없어서 고기 없어서 대접 못해서 없어요. 계속해서 공부해 두시고 하나님 가신 것입니다. 하시고 좀 더 맛있는 것, 그 제 소원이고 예수님이 구원받고 천국에서 다시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할까. 10년 전부터 시작한 효도관광 사역은 이 목사의 환갑 때 자녀들과 성도들이 모아준 돈이 마중물이 됐습니다. 원래는 유럽 여행을 계획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어르신들을 섬기라는 마음이 생겨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이 목사는 은퇴 이후에도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기 위한 사역을 준비 중입니다. 어르신들이 쉽게 오갈 수 있는 서울 근교에서 무료급식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루에 한 끼만 밥 먹어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하루 한 끼씩 대접하고 싶은 것이 제 소망이고 그 밥 대접한 속에서 그분이 예수님의 구원, 영혼 구원이 가장 큰 목적이죠. 구티비는 한국교회의 재부흥을 지원하는 건강한 교회 운동의 일환으로 교회와 목회자의 선한 사역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회원교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한 사역을 펼치는 교회의 소식을 전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윤수입니다. 한국교회의 정직, 청렴, 고결을 실천하기 위한 기도성회가 열렸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한 목회자와 성도들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복음의 본질과 영성을 회복하고 삶의 전 영역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17 종교개혁 500주년 성령대회가 주최한 이번 기도회엔 세해den교회 소강성 목사, 국가조찬기도회 이경숙 회장 등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소강성 목사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의 지탄과 조롱의 대상이 된 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정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소 목사는 성장주의와 물량주의, 세속주의에 편승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다며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초대교회 당시의 믿음을 사모하며 나아가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주최 측은 한국교회 개혁 선언문을 발표하고 복음의 본질 회복, 목회자 영성과 윤리성 회복, 개교회주의 극복과 연합, 공정한 교회 선거, 남북 평화 통일에 온전히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정원희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정원입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또 한 번의 셀프 대관식을 통해 본격적인 유일영도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북한은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장에 김정은을 추대했습니다. 이는 기존 국방위원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가 최고기구로 김정일 시대의 선군 정치에서 벗어나 김일성 시대의 사회주의 당 국가체제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김 위원장이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김정은 시대를 선포하려는 의도란 분석도 나옵니다. 조선업 구조조정을 놓고 벌이는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대규모 인력 감축과 임금 삭감 등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절대 좌시할 수 없다며 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자구 노력을 거부하는 집단행동 하에서는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과 같은 지원책은 기대하지 말라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노동계와 정부가 공멸을 불러올 수 있는 극한 대립을 피하고 노사정의 합심해 위기를 극복하길 주문했습니다. 최근 한 고등학생이 가정집에 침입해 50대 주부를 살해하고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체포되면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만 54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대부분 범죄의 심각성이나 자신의 인생에 미칠 영향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다며 문제를 상담하고 치료할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수가 500만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5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부가항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1인 가구는 511만 가구로 전년보다 17만 1000가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전과 비교했을 땐 무려 100만 명가량 늘어난 수치로 국내 전체 가구의 27.2%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배우자와 사별한 독거노인의 증가도 큰 몫을 담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학교의 야간 자율학습 폐지를 선포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야자는 비인간적, 비교육적 제도라며 2017년부터 경기도 모든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의 유익한 시간 활용이 기대된다는 긍정적 여론이 있는 반면 사교육 의존도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정원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는 의미의 M4 세대. 요즘 청년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크리스천 청년들도 예외가 아닐 텐데요. 자신의 비전과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해 크리스천 멘토들이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의를 듣는 청년들의 눈빛이 진지하기만 합니다. 멘토들도 자신의 경험을 아낌없이 나눕니다. 27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예수전도단 미션 컨퍼런스는 CEO의 만남, 자기다움 워크샵, 주제별 선택 강의를 통해 비전을 찾고 있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고민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올해 MC는 Be the Light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정체성을 저희가 깨닫고 그 주님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눌 수 있도록 학생들을 일으키고 세우는데 자기다움 워크샵을 기획한 이주열 MCA 대표는 세상이 만만치는 않지만 자기다움만큼 좋은 전략은 없다며 자기다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 속에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걸 통해서 누구를 도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찾아갈 수 있는. 주제 강의에서는 정치, 디자인, NGO 등 각 분야의 멘토들이 나서 청년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상태 아이언짐 트레이너는 핸디캡이 없었다면 지금의 트레이너 생활도 없었을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조차 허투루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비전을 위해 기도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참가자들도 컨퍼런스를 통해 자기다움을 발견하는 계기가 됐다며 만족스러움을 나타냈습니다. 제가 지금 아프리카에 대한 그래도 비전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좀 확신을 좀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 좀 큰 것 같아서 이 MC를 참가하게 된 것 같고요. 자기다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씩 발견하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구TV 뉴스 김준수입니다. 한별 목사의 신간 흔드심의 출간을 기념하는 북토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독자들은 인생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한별 목사는 우리가 흔들릴 때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흔드심은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구별해 쓰시기 위해 우리를 빚으시는 과정이라며 하나님의 흔드심 이후엔 우리 삶에 붙어있던 이물질들이 떨어져 나가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독자 홍지민 씨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에만 초점을 두고 그 안에서 허우적대던 내가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참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사명에 집중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별 목사는 내달 8일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흔드심의 두 번째 북토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를 김민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다양한 선교지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통합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한교연은 29일 회원교단 선교 책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선교지 위기 관리에 전 교단이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또 사역자 위기관리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단 산하 단기 사역 실태를 파악하는 등 교단의 역량을 한데 모으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 YWCA 연합회가 사회적 기업의 날을 맞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습니다. 한국 YWCA는 사회적 기업 육성에 힘써온 공로로 7월 1일 광주에서 열리는 사회적 기업 주간 행사 기념식에서 정부 포상을 받을 예정입니다. 한국 YWCA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2007년부터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이 다음 주까지 비무슬림들의 성전산 출입을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성전산에서 비무슬림 여성이 돌에 맞아 부상을 당한 사고와 관련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현재 성전산 아락사 사원에서는 무리를 지은 무슬림들이 비무슬림들을 향해 돌 무더기나 화염 물질을 던지는 등 폭동을 일으키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들이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교회의 선교 책무를 다룬 책이 출간됩니다. 한국 글로벌 선교 지도자 포럼이 지난해 11월 대형 교회의 선교 책무를 주제로 진행한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오는 11일 경기도 용인 엑츠 29 비전 빌리지에서 출판 감사 예배가 열리며 이날 예배 후에는 국내외 선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례 발표와 발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